11월 1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 백엔드 쪽에서 이제 레스트풀을 생성을 해주면 그거를 독립적인 프론트엔드 작업 환경에서 연동하는 걸 해봤었고요. 그렇게 완성된 거를 다시 스프링 안으로 넣어봤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스프링 안에 있던 게 자바스크립트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분리가 된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리액트라는 게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냥 스프링 개발자가 프론트엔드건 백엔드건 가리지 않고 다 개발을 했던 게 원래 형태고요. 리액트가 생기면서 그 자바스크립트랑 HTML, CSS 작업만 별도로 분리가 됐었는데 요즘은 리액트조차도 스프링 안으로 넣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하면서 여기까지가 진도 범위 넣는 게 맞는지 틀린지 제가 판단은 못 하겠는데 기본 패키지는 없네요. 그 스프링 프로젝트 안에 리액트를 집어넣게끔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두 개의 프레임워크를 병합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많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가 최종 목표로 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건 오늘은 이제 백엔드 안에 그 컨트롤러를 하나 준비를 할 거고요. 어제 그냥 단순히 단일 페이지만으로만 이제 AJAX 연동을 해봤었는데 우리 전에 자바스크립트 할 때 CRUD라 그래서 디파트먼트에 대해서 입력, 수정, 삭제, 목록 조회를 전부 AJAX만으로 해봤었거든요. 그걸 이제 스프링 안에다 넣을 거예요. 넣으면서 이제 코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는지도 좀 체킹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변수랑 자바 변수랑 헷갈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거 구별하는 부분을 잘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엑시오스 사용하는 게 이제 예외 처리 코드까지 들어가면 제법 길잖아요. 이제 그거를 헬퍼로 묶었어요. 자바스크립트 버전이죠. 그래서 엑시오스 처리하는 거를 조금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일단은 컨트롤러 쪽부터 갈게요. 자, 순수 HTML만으로 작업을 할 때, 그냥 AJAX로 전부 처리를 할 때요. 목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세가 있었고, 여기서 수정 페이지로 갔습니다. HTML 파일은 요게 다였어요. 얘도 HTML이었고요. 얘도 HTML이었습니다. 그 자바스크립트 작업할 때 맨 마지막 단원에 CRUD라고 진행했던 단원이 있어요. 거기서 했었던 예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록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백엔드가 따로 있었죠. 그래서 목록에서 AJAX로 데이터를 끌어왔었고요. 상세 페이지에서도 AJAX로 데이터를 끌어왔었고 수정 페이지에서도 AJAX로 데이터를 끌어온 다음에 수정 버튼 누르면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보냈죠. 삭제 처리할 때도 AJAX로 처리했었고요. 그러니까 HTML 작업할 때는 딱 이렇게 3개의 페이지만 작업하면 됐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백엔드를 JSON 서버로 그냥 미리 완성된 거를 구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이 백엔드를 스프링 부트로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해 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JSON 구조가 달라지는 그 약간의 수정만 좀 맞추면, 왜냐면 백엔드 같은 경우는
리스폰스 데이터, 이게 바로 데이터 바로 접근하는 거였는데 우리는 이 안에 아이템이라는 데까지 포함을 시켜버렸잖아요. 요 차이만 좀 맞춰주면은 그때 예제는 바로 돌아요. 자, 그 다음에 순수 스프링만으로 구현할 경우, 컨트롤러하고 뷰를 같이 놓고 얘기할게요. 자, 처음에 웹브라우저가 접속하면은 목록을 처리하는 컨트롤러에 접근을 하죠. 그럼 컨트롤러에서 DB를 셀렉트를 합니다. 그 결과를 목록을 처리하는 뷰로 넘기죠. 그래서 뷰에서 화면이 보이죠. 자, 이게 목록을 구현하는 페이지 하나.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면 프라이머리 키가 쿼리 스트링으로 넘어가요. HTML 때도 쿼리 스트링으로 프라이머리 키 넘겼어요. 그러면 상세를 처리하는 컨트롤러가 이 프라이머리 키를 받죠. 그래서 얘가 DB 셀렉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세를 위한 뷰를 또 호출하죠. 여기서 포인트가 HTML로 작업할 때는 목록 처리를 위한 HTML이 있었고 상세를 위한 HTML이 있었어요. 이때는 링크가 그냥 HTML에서 HTML로 다이렉트로 가요. 쿼리 스트링도 이 HTML 쪽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직접 받아요. 근데 MVC 패턴에서는 컨트롤러가 뷰를 불러요. 그럼 링크는 뷰에 있는 거 클릭하잖아. 그럼 뷰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그 링크가 HTML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로 넘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를 받는 게 컨트롤러가 돼야 된다는 거죠. HTML은 컨트롤러를 부르고 컨트롤러는 HTML을 호출하고 모든 링크는 컨트롤러한테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작업했던 시스템 예제를 보면은 그때 했었던 CIUG 예제예요. 아, 이건 애드 페이지니까 없다. 뷰. 인덱스. 목록 페이지에서 AJAX로 받아온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요. 그러면은 각각의 학과가 갖고 있는 프라이머리 키 값은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프라이머리 키는 데이터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애당초 여기서는 링크의 바디에 뭐를 뿌려줄 수도 없죠. 데이터를 받아오면서 여기서 반복문 돌면서 이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를 걸어줘야 돼요. 링크에서. 그리고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는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쿼리 스트링밖에 없어요. 패스 파라미터 안 먹고 포스트는 받지도 못하고 풋 딜리트도 더더욱 안 되고 HTML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쿼리 스트링까지가 맥시멈이에요. 유일해요. 근데 이제 이 변수 값을 컨트롤러가 받는 거기 때문에 굳이 쿼리 스트링으로 받지 않고 패스 파라미터로 받아도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는 DB 처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면 AJAX로 호출하면 백에 별도로 만든 RESTful 컨트롤러가 DB 처리는 따로 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예제의 컨트롤러는 이게 답니다. 자, 목록 페이지는 뷰 파일만 부른 거예요. URL 2개 지정했고요. 상세 페이지는
프라이머리 키를 패스 파라미터로 받았고요. 등록 페이지도 별도의 프로그래밍 처리 없고요. 수정 페이지도 프라이머리 키를 패스 파라미터로 받았습니다. 받아갖고 그냥 그대로 뷰한테 전달만 해주면 돼요. 모델에다 추가해서. get post put delete에 해당하는 모든 파라미터를 컨트롤러가 받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그 변수를 그냥 그대로 뷰한테 토스만 해주면 돼요. 어차피 데이터 처리는 레스트풀을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걸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현했던 거 AJAX 없이 구현했을 때는 여기서 DB 연동이랑 다 들어갔었잖아요. 그게 구현하는 방법 케이스 1이고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분리하면서 작업하는 게 케이스 2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스 1을 먼저 봤던 거고 오늘은 케이스 2를 지금 보는 거예요. 구현 방법이 두 가지라고요. 어떤 방법을 쓰는지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평소에 네이버 평소에 이제 웹서핑 하시면서 이 사이트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관심 없잖아요. 이용자들은 관심 없어. 에러만 안 나면 돼. 자, 그래서 오늘 예제의 컨트롤러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컨트롤러 작업을 하면서 주의하실 거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패스 파라미터를 받았다는 거. URL에 명시한 요 dptno 중괄호 한 거, 요 이름이 패스 베리에이블 안에 들어가는 예죠. 그리고 요 값을 dptno라는 변수에다 담으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 변수를 여기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dptno랑 이 dptno는 다른 거야. 이거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나중에 가면 귀찮으니까 그냥 다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기 위해서 dptno로 통일해 버리자 라고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차이랑 이 차이를 구별 못하면 모르는 거야 이거 지금. 아시겠죠? 얘는 URL에 있는 요 자리의 단어를 내가 dptno란 이름으로 식별을 하겠다. 그러니까 얘는 문자열을 식별하기 위한 값이고요. 이 패스 베리에이블에 있는 거는 요 식별자를 지칭하는 거고 얘는 내가 만드는 변수 이름이야. 그럼 마지막에 있는 요 dptno는 뭐냐? 얘는 이 변수에 담은 값을 뷰한테 보낼 때 이런 이름을 적용해서 보내겠다요. 그러니까 이 add attribute에 있는 dptno는 뷰 파일이 인식하는 거지. 요 색깔로 구분한 거 각각 의미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며칠까지 공부할지 이제 오늘 결정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따 점심 때 원장님하고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따가 오후가 되면은 저는 이미 여러분들은 이후에 한동안 더 공부를 하겠지만 저는 종강날을 받아놓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보이니까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조금 묘하긴 했어요. 이제 내 품에서 보낼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업하면서 이런 거 자잘한 거를 조금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네요. 절대로 여기 똑같은 단어가 다 있다고 해서 이거 다 똑같은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코딩하기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얘네가 차이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차이를 알고 모르는, 이 차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해서 이제 필드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학원 출신 개발자들 깊이가 없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의 그 값의 차이를 식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에디트예요. 풋 방식. 얘네들이 지금 다 겟 방식으로 받았어요. 왜냐면 겟 포스트 풋 딜리트는 DB랑 연계될 때만 쓰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레스트 컨트롤러가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지, 얘는 단지 뷰를 디스플레이하게 하기 위한 용도니까 이 모든 페이지들은 다 겟이에요. 그냥 뷰를 호출한 용도, 뷰를 보여주기 위한 용도는 겟밖에 답이 없어요. 가끔 포스트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새로 고침할 때마다 정보를 새로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팝업으로 물어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극혐하는 형식이에요. 뷰를 가져가는 페이지를 포스트 매핑 처리하는 거. 그게 이용자 입장에선 되게 성가셔요, 그 페이지가. 자, 그럼 이제 목록 페이지부터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일로 접속할 거 아니에요. 목록 페이지로. 자, 그럼 이제 디파트먼트 폴더 밑에 list.html을 엽니다. 이거 HTML은 전에 여러분들 작업해놨어요. 자바스크립트 맨 마지막 단원을 작업해놨고요. CSS도 그때 작업한 거 있을 거예요. 자, 링크 스타일스 파일 걸고 있죠? 슬래시 sm 밑에 css 밑에 스타일 밑에 css 스타일.css. 소스 코드를 제외한 웹 개발을 할 때, 물론 스프링에서는 HTML도 그 범주에 속하긴 하는데요, CSS 파일이랑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랑 이미지 파일, 보통 얘네들을 리소스라고 합니다. 재료예요, 재료. 자, HTML에서 리소스 접근할 때 슬래시부터 지정하면, 이 슬래시부터 지정한다는 의미가 http:// localhost 땡땡 8080 슬래시 sh 밑에 css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주소가 절대 주소인데, 남의 사이트에 있는 파일을 지정할 때는 HTTP부터 다 걸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집 안에 있는 걸 할 때는 굳이 집 주소를 다 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는 빼도 돼. 마치 서울 사는 애들이 어디 살아 그러면 앞에 시 이름 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집 안에 있는 자원을 절대 경로로 지정할 때는 앞에 이 포트 번호까지는 제외하고 슬래시부터 명시해도 알아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슬래시부터 시작할 때의 파일 위치는 컨트롤러에 지정한 주소가 아닌 이상, 컨트롤러에서 골뱅이 겟매핑이나 포스트 매핑으로 지정한 주소가 아닌 이상 스테이틱부터 시작을 해요. 얘가 슬래시야, 스테이틱.
자, 오늘 힘조사 한번 또 말했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이제 프로젝트 작업하시면서 HTML로 작업한 거를 스프링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 가장 헷갈릴 게 이거예요. 자, 요 style.css 파일 sm 밑에 css 밑에 style.css 커먼이랑 헤더는 쓰지도 않는데 그냥 이전 단어에서 복사해온 거고요. 프로젝트 세팅하다가 오늘은 얘만 있으면 돼요. 자, 요 style.css는 우리 같이 공부했었던 자바스크립트 맨 마지막 단어 crug라는 예제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 있는 파일 그냥 손도 안 대고 복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CSS 파일은 제가 캡처를 떠서 드리긴 하겠지만 굳이 오늘 실습하실 이유가 없는 파일이에요. 자, 플래그먼트 작업을 할까 말까 하다가 헤더부터가 그렇게 빡세게 들어간 게 아니라서 그냥 뒀어요. 여기서는 지금 컨테이너라고 잡고요. 헤더 들어가 있고 푸터 들어가 있고 코드 간단하잖아요. 이 정도 코드는 굳이 플래그먼트로 안 뺐어요. 그냥 원래 제대로 작업한다라고 하면 요 헤더하고 푸터가 플래그먼트로 빠지는 게 맞겠죠. 그래야 여러 페이지를 작업할 때 반복 작업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 바디 부분만 살펴보면 되겠죠? 자, 바디 쪽에서 HTML 코드도 기본적으로 그때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었던 예제에 큰 수정을 가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예제 자체가 그 HTML 파일로 작업한 다음에 이제 스프링 부트로 파일 옮길 때 체킹해야 될 것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href 속성 예전에 HTML에서 작업했던 그대로 하느라고 지금 URL 이렇게 걸려 있어요. 스프링 부트로 들어올 때는 모든 종류의 주소는 th 골뱅이 괄호 들어가야 되죠. 사실 이거 적용 안 해도 여러분들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할 때 문제 안 생길 거예요. 근데 상용화 시스템에 옮기면은 땡땡 8080하고 슬래시 그 다음에 요 주소가 뭐 sh 밑에 css 밑에 스타일 .css 이거고 제가 컨트롤러에 지정한 주소도 8080 슬래시 아까 디파트먼트 밑에 리스트 이렇게잖아요. 그쵸? 제가 아까 컨트롤러에 지정한 주소가 요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주소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포트번호 뒤에 명시하는 슬래시는 딱 요렇게 우리 사이트의 최상단일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완성을 다 해놓고 상용화를 시키면은 여러분 의도와는 다르게 이 사이에 뭔가 포함될 수가 있다고요. 뭐냐면 이제 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나중에 이제 상용화를 시키면은 라이브러리 만들기 해봤었죠. 자르 파일로 압축이 돼요. 옛날 버전 같은 경우는 워라는 파일로 압축이 돼요. 근데 요즘 워 파일은 안 쓰는 것 같더라고. 톰캣을 건드리지 않는. 어쨌건 이때 내가 파일 이름을 myhome.zar라고 만들었어. 그러면 이 파일 이름이 이 사이사이에 자동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는 HTML 열어서 모든 주소에 슬래시 myhome이라고 다 넣어줘야 돼. 안 그러면 링크고 파일이고 이미지고 다 깨지니까.
주소 걸 때 골뱅이로 감싸는 기능은요, 파일 이름 앞에다 자동으로 붙여주는 기능이에요. 나중에 상용화했을 때 링크가 깨지거나 이미지가 앱박뜨거나 그런 걸 막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잘한 거를 평소에 안 챙기면은 상용화 당일, 지금 오픈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개발한 전체 코드를 처음부터 다 훑어봐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문제는 상용화 당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서버실에 들어가 있을 테고, 거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메모장도 어떤 종류의 편집기도 없다는 거야. 터미널 명령어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지. 보통은 그런 날은 이제 사고 터지는 거고, 욕 바가지로 먹고, 그거 다 고칠 때까지 집에 못 갑니다. 평상시에 챙기는 이런 작은 디테일이 나중에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 진짜 신입들, 그러니까 비기너들하고 연륜이 있는 개발자들의 차이가 이런 사소한 거를 평소에 얼마나 귀찮아하지 않고 잘 챙기냐예요. 나 진짜 지금 종강 모드다, 말하는 게. 한동안 여러분들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제 귀에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귀찮다였어요. 코딩하는데 귀찮다.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스스로 약간 찔끔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귀찮음이 진짜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엄청 큰 품질 차이를 만들어요. 그게 실무자하고 초짜의 차이예요. 실무자들은 그 귀찮은 것도 다 꿋꿋이 해내요. 왜냐고? 돈 주잖아. 금융치료 되잖아. 그럼 귀찮음이 뭐고 싹 없어지거든. 여러분들도 나중에 금융치료 당해봐. 귀찮은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귀찮으면 땡큐지. 귀찮다는 거는 쉽다는 거거든. 적어도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거든. 밤은 안 새도 되거든. 어려운 거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맨날 어려운 것만 하면은 내가 이 돈 받고 이런 거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 회사에서 귀찮은 거 시키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강조한 거 요거예요. CSS 파일 경로, 이미지 파일 경로, 그 다음에 링크에서 거는 경로, 이런 것들은 전부 th 붙여서 골뱅이로 시작하는 값으로 바꿔야 된다 인 거고, 특히 a 태그에 거는 링크 같은 경우에 HTML 작업하면서 다 .html 이라고 링크 걸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다 컨트롤러 주소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 요런 차이 체킹하셔야 됩니다. 자, 녹화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쨌건 이제 경로 값들을 이렇게 그 스프링 부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HTML 작업할 때는 이렇게 HTML 링크를 걸잖아요, 그쵸? 나중에 이걸 빼야 되잖아, 그치? 이것도 사실 꼼수가 있긴 해. 이건 별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닌데 진짜 귀찮으면 할 때가 있기는 해요. 뭐냐면은, 자, 지금 주소가 department/list입니다. 그쵸? img 밑에 플러스. 플러스.png라는 그림이 없네.
아, 이거 내가 테스트하려고 일부러 놓은 거구나. 오케이, 빼고. 자, 컨트롤러 주소를 타고 들어간 거죠. 나중에 링크 주소 바꾸기도 진짜 귀찮으면 컨트롤러에서 부여하는 주소에 .html을 붙여요. 확장자 맘대로 줄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전에.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확장자를 지네 회사 이름 NHN으로 넣는 거 많다 그랬죠. 확장자 줘도 돼요. 그냥 여기까지가 다 문자일 뿐이야. 만약에 에셋 폴더에 있는 이 경로랑 컨트롤러에 부여한 경로가 중복되면 컨트롤러 주소가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이제 얘 접속할 때 list.html로 접근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게 스프링인지 HTML인지 구별이 안 가긴 해요. 단점이 있어. 패스 파라미터는 그렇게 되면 못 받아. 패스 파라미터는 못 받아요. 아, 못 받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해져요. 패스 파라미터가. 별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닌데 이건 정 귀찮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엑시오스 작업을 할 건데, 기존에 우리가 엑시오스 작업하는 게 코드가 상당히 길었어요. try, 캐치 블록 많이 들어가고요. 에러 내용 알럿박스로 표시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는 연습 문제 했던 거예요. get, post, put, delete. 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써야 되죠. 이거를 헬퍼로 묶었어요. 스테이팅 밑에 JS 밑에 axios helper.js라는 파일이고요. JS를 구성했어요. axios helper라는 이름으로. JS는 key 콜론 밸류죠. JS는 a 콜론 1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const my라고 하면 저 a에 접근하는 방법은 my.a라는 변수가 되는 거죠. 얘도 변수야, 변수. 그럼 그냥 const k라고 합시다. 자바스크립트는 그 다음에 익명함수가 가능하죠. 이렇게. 이 k한테 100을 대입하면은 일반 변수고, 함수를 대입하면 얘가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러면 my.a라는 함수가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싱글통 객체 만드는 방법이에요. 클래스로 만들면은 new라고 할당할 때마다 새로운 객체가 생성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면 딱 하나만 존재하는 거니까. 물론 자바스크립트도 우리가 했었던 싱글통 패턴을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 코드 똑같이 적용할 수 있기는 해. 그래서 axios helper에 asynch를 적용한 익명함수를 걸었어요. 얘는 백엔드 주소, 접근 방법, 메소드, 그 다음에 파라미터, 폼 데이터. 그럼 이 안에서 리스폰스 준비하고요. 메소드 방식은 대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 소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 그때그때 구별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싹 다 소문자로 변경해서 스위치문 걸었습니다. 계실 때는 요거. 폼 데이터가 만약에 파라미터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폼 데이터가 만약에 널이거나 undefined면은 object.form entries가 에러가 나요. 얘가 널이거나 undefined면 안 돼. 그래서 폼 데이터가 true면
AND 연산자는 앞에가 true면 뒤에 것까지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하면 뒤에 걸 인지합니다. 포스트일 때 포스트 전송, 푸실 때 푸 전송, 딜리트일 때는 데이터 파라미터에 그냥 폼 데이터 걸고요. 그럼 요 파라미터, 요 메소드 값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밑에 트라이 캐치문은 우리 했었던 거 그대로 썼어요. 만약에 에러가 나면은 캐치가 발동을 하면 이 리스폰스가 할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리스폰스가 있을 때만 데이터를 리턴해라. 없으면 undefined가 리턴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매번 메소드 파라미터 주기 귀찮아서 get 박아서 위에 꽂출 this 점 얘도 post 얘도 put 얘도 delete. 자, 이건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자바스크립트 객체 구성이에요. 우리가 타입스크립트까지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보다 자바스크립트 난이도가 더 올라가진 않을 텐데 필드 들어가서 프론트엔드 전문 개발로 간다라고 하면 타입스크립트를 쓸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바스크립트에 데이터 타입이 생기고 인터페이스가 생기고 추상화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임플리먼트가 생겨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자바랑 똑같아져요. 이건 그냥 순수 자바스크립트 버전에서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list.html로 다시 갑니다. 자, await axiosalpha.get 해서 보내요. 목록 가져올 때 파라미터 필요 없으니까 일단 파라미터 안 줬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여기에 이 안에서 에러 메시지 알럿 창으로 띄우는 것까지 다 해줄 거야. 그리고 리턴은 undefined겠죠. 에러가 났다면. 에러가 안 나면 리턴이 제대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반복문 돌 때 데이터가 있다면 그 안에 아이템으로 반복 돌아라. 아까 에러 나면 이 데이터가 undefined라고 그랬죠? 그럼 이 반복문을 통째로 건너뛸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자바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세련된 게 많아요. 쓸데없는 if문 같은 거 많이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의미가 굉장히 함축적이야. 자, 반복 돌면서 이제 이렇게 추가할 것들을 쭉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디파트먼트 반복 돌면은 데이터.item이라고 하는 게 백엔드가 주는 데이터잖아요. 그럼 이 V는 백엔드한테 받은 JSON 하나 거기에 있는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 달러 괄호에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달러 괄호 붙은 게 타임리프야 자바스크립트야? 이거 구별해야 된다고요. 이거 구별 못하면 모르는 거라고. 일단 TH가 안 붙으면 무조건 타임리프는 아니에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 안에서 타임리프 변수를 쓰는 방법은 표기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자바스크립트예요. 이거.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말은 백엔드한테 받은 JSON 값을 쓰는 거란 얘기예요. 백엔드가 출력해주는 JSON은 이미 자바스크립트 영역인 거야. 자, 삭제 버튼 눌렀을 때 클릭 이벤트 걸어주고요. 여기서도 딜리트 호출합니다. 에러 나면은 리턴 되는 게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을 때만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 뿌리고 삭제된 행을 지우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삭제를 눌렀을 때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확인 누르면 백엔드에 벌써 요청 들어갔죠? 백엔드에서 딜리트 다 수행했습니다. 자, 업데이트 1 삭제된 거 하나다라고 성공이라고 왔으니까 삭제되었습니다. 메시지 뿌리고요. 349번이었어요. 제 에이작스 처리의 특징은 새로 고침을 안 한다는 거야. 새로 고침 할 거면은 굳이 에이작스 칠 필요가 없어요. 누르면 그냥 여기서 목록만 지워지는 거지. 이게 대부분의 리뷰 글 삭제 기능이에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리뷰 글 삭제 기능이에요. 하나씩 지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list.html이 3번. 자, 당연히 만든 엑시오스 헬퍼는 참조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엑시오스가 없으면은 이 엑시오스 헬퍼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에이작스 부르는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거. 그리고 얘가 리턴을 받은 게 있을 때만 처리해라. 그러니까 리턴을 못 받으면은 요 구문은 단체로 건너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체킹하셔야 되는 게 얘가 과연 자바 변수인 걸까 자바스크립트 변수인 걸까 그거를 잘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 자바스크립트 구문에서 그냥 대책 없이 달러 괄호로 들어가는 건 무조건 자바스크립트예요. 이런 거는 자바가 아니라 무조건 자바스크립트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A 태그를 생성하면서 디파트먼트 뷰 슬래시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값을 지금 패스 파라미터로 넘기는 거죠. 그럼 이 파라미터를 컨트롤러가 받아, 뷰가 받아. HTML이 받아, 컨트롤러가 받아. 모든 링크는 컨트롤러가 먼저 받아요. 무조건 컨트롤러가 받는 거야. 적어도 스프링이라는 범위 안에서는 무조건 컨트롤러가 먼저예요. 그러면 이제 요 URL을 갖고 있는 컨트롤러가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 그 주소를 얘가 받는다고요. 자, HTML에서 즉 뷰에서 A 태그에 적용한 href 한 다음에 쭉 들어가는 요 링크는 이 주소 값이 컨트롤러에 매핑된 주소로 링크를 거는 거다.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HTML 독립으로 작업한 다음에 나중에 스프링 MVC로 옮길 때 두 번째로 귀찮아지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링크 주소 거는 걸 잘 잡아야 돼. HTML에서 슬래시 안 붙이고 상대 경로로 걸었다. 그건 대책이 없어요. 진짜 일일이 다 잡아줘야 돼. 왜냐면 컨트롤러는 무조건 절대 경로로 붙이니까. 그래서 HTML에서 링크 걸 때 슬래시부터 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링크 걸 때 101이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키가 넘어왔다. 그럼 그 주소에 연결되는 뷰 쪽에서 101이라는 값을 요 위치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요 위치에 있는 값을 dptno라는 정수형 변수에다 담았어. 그거를 다시 모델에다 담고 있죠. 그럼 이 뷰 파일한테 dptno라는 값이 전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이 페이지를 순수 HTML로 작성할 때는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를 받는 처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때도 utilhelper.getQuery라고 해서 받고 자바스크립트가 이 값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요 처리는 전부 컨트롤러 몫이에요. 그럼 이제 이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나는 컨트롤러가 받은 변수를 쓰기만 하면 돼. 만약에 여기에서 썼다면 th 텍스트는 한 다음에 $dptno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내가 자바스크립트 변수로 방법 1번 th 데이터 dptno는 이렇게 받아놓고 뭐 document.query selector footer dataset .dptno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실행 순서가 자바스크립트보다 자바가 먼저 작동해요. 자바가 다 작동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얘가 먼저 작동을 해. 여기 101이라고 찍혀.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작동하는 거야. 그러면 푸터 태그의 데이터 셋 dptno 값, 그 값을 가져오는, 이걸 어디 값 담으면 돼. 좀 빡세잖아요.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건 자바스크립트 구문이라 그랬죠. 대괄호 2개로 묶어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타입 리프, 즉 자바 변수를 이 자리에 치환을 해줘요. 단 약점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문법 에러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여기를 계속 문법 에러로 감지해요. 눈으로 보고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두 개 언어가 충돌하지 않기 위해 만든 그 자구책이기 때문에 장사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자기 눈으로 판단해야 돼. 이제부터 빨간 줄 나오는 거 찝찝해도 참으셔야 돼요. 자, 그게 적용된 view.html입니다. 자, 일단 아까 했었던 요 리플레이스 한번 다시 적용하고요. 조금 중간중간에 해놓은 게 있어서 이중으로 들어간 게 좀 있을 거예요. 자, 샵 같은 경우는 굳이 할 필요 없죠. 자, CSS 가져왔고 데이터 출력할 위치 3개 준비했고요. 자, 목록 보기 링크 준비했고 엑시오스 가져왔고 엑시오스 헬퍼 걸었고 이렇게 만든다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자바 코드는 타임리프도 자바예요. 자바 코드는 웹브라우저에 화면이 나오기 전에 작동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화면의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들어가면 자바스크립트가 작동할 때는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제가 지금 선택한 값이 332였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컨트롤러로부터 받은 값으로 치환돼서 작동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요 자리가 이렇게 치환된 상태로 시작한다고요. 이게 작동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뷰 입장에서의 타임리프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왼쪽에 있는 저 자리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연구하고 코딩을 해야 돼요. 소스가 생성된 거를 상상하면서 코딩하시면 돼요. 이거 중요해요. 결국 이런 방법을 쓰면은 자바가 만든 변수는 자바스크립트로 넘겨줄 수가 있어요. 반대는 안 돼요.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자바로 넘기고 싶다? 무조건 AJAX밖에 없어요. 일방통행이야, 이건. 자, axios helper.get 하면서 패스 파라미터 구성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강조한 거예요. 얘는 자바에서 넘어온 값이죠. 그러니까 실행하면 아까 여기 332라고 바뀐 거잖아. 얘는 이건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는 요 변수를 갖다 쓰는 거야. 이거 구별해야 된다고요. 브라우저에서 생성된 코드 보면 좀 더 확연해져요. 자, deptNO는 332야. 여기다 deptNO 값에서 치환하라는 거니까 요 332를 요 자리에 출력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보면 명확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얘랑 얘는 전혀 영역이 다른 애야. 데이터가 이런, 얘가 자바가 갖고 있는 deptNO라는 변수가 이쪽으로 전달된 거다라는 이렇게 연결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름을 똑같이 정해준 것 뿐이지, 여기는 뭐 A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 deptNO의 출처는 컨트롤러가 갖고 있는 얘였죠. 데이터 흐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가져와요. 있으면 이제 HTML에 data.item.dpt 쭉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 버튼에 또 주소 걸어주고요. 삭제 버튼도 또 데이터셋에 값들 넣어주고요. 삭제 버튼 클릭했을 때 진행합니다. 여기는 대괄호 두 개로 묶였죠? 이거는 자바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대괄호 두 개로 묶은 건 자바가 갖고 있는 변수를 출력하겠다는 뜻이야. 단, 이 방법은요, JS 파일을 외부로 뺐을 때는, 이때는 자바 변수를 전혀 못 받아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얘는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로 다 해결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아까 지웠구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요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웹브라우저가
스프링하고 통신하는 횟수. 일단 주소가 들어왔으니까 컨트롤러한테 한번 가죠. 그럼 컨트롤러는 뷰를 보내주죠. 그럼 이 뷰를 웹브라우저가 받아서 이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작동하면서 AJAX를 통해서 RESTful 컨트롤러한테 또 갔다 오죠.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서 화면을 출력을 하죠. 이따가 요거 다 완성되고 나면은 기능을 덧붙일 건데 뭐냐면은 학과 관리를 딱 들어갔을 때 학과를 딱 들어갔을 때 321번이잖아요. 321번에 소속된 교수 목록과 321번 학과의 학생 목록을 밑에 같이 뿌리라고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셀렉트 절이 3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백엔드에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래서 AJAX 방식의 단점이야. 통신 횟수가 증가해요. 어제 쇼핑몰을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도 봤던 쇼핑몰 중에 얘가 좀 쉬워 보여서 이 사이트랑 즐겨찾긴 하는데 들어가면 메인 데이터 가져오고 하나 둘 그 다음에 만약에 리뷰 이런 것까지 이게 다 셀렉트 따로따로 하면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제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용어만큼의 정보가 디파트먼트예요. 그리고 디테일 인포까지는 그 디파트먼트라고 봐도 돼. 그 다음에 프로페설, 스튜던트를 따로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AJAX를 구해야 될지 컨트롤러에서 한 번에 다 할지는 편한 방법을 쓰시면 돼요. 지금은 AJAX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따가 그래서 컨트롤러로도 또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는 실무야. 이제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면서 난이도 조절해드리는 거는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는 못해요. 그냥 제가 할 줄 아는 거의 대부분의 거를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쪽쪽 빨아먹고 가세요. 그러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자, 스텝 1 보냈습니다.